네, 우리 지금 유진투자증권 갤러리아 지점의 주선혜 계장께서 SK에너지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휘발유 얘기도 하셨는데요. 결국 더 핵심은 요즘은 경유입니다. 경유요. 중국이란 나라가요. 예전에 경유가 한때는 수입을 하던 나라인데 최근 2, 3년 동안에 설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유를 수출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유가 국제적인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주선의 가정도 얘기했지만 자동차를 많이 쓰고 특히 트럭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이제 다시 경유가 부족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말에 뉴스 보신 분 계시겠지만은요. 경유 자동차가 트럭에 경유가 없어서 지금 운행을 못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수출을 아예 금지해버리고요. 중국 정부에서요. 그리고 다시 수입을 하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정유주는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SK에너지다, GS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여인천하분도 한 분은 우리 SK 주유소만 가시는 우리 주선혜 과장은 또 SK를 선호하시고요. 또 우리 한국투자증권의 우리 프렌즈 이나영권 항상 또 GS를 동네에 간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하여튼 정유주는 하여튼 계속해서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다는 생각 저도 한번 발만 살짝 담가서 한번 의견 한번 드려보았고요. 오늘 지금 지수는 마이너스 2.2포인트 정도 수준. 앞전이랑 거의 비슷한데 외국인은 다시 조금 늘어났네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2포인트인데요. 오늘 파이널 콜 들어가야겠죠. 유진투자증권 대방동 지점의 김우신 차장 화상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잘 보냈고요. 차장님도 잘 보내셨어요? 네.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비중을 조금 늘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비중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 72인가 그랬었을 텐데요. 네, 지난 주말에 72% 비중으로 넘어왔는데요. 시장은 네. 그다지 큰 폭의 변동성이 없죠. 그동안에 올라온 상황에서도 이렇게, 조정이 양호하게 진행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79%로 비중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요? 네. 소위 말해서 우리 시장을 짓누르는 이 3대 악재 요인이 현재 봉합 상태에 진입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대북 관련 리스크는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투자자들의 그런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유럽과 관련된 리스크는 아일랜드까지 구제금융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와 아일랜드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과연 그보다 더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유럽 국가를 부도를 내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네. 중국의 그런 긴축 영향도 좀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이 만약에 이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중국이 과연 맘 놓고 긴축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지 네. 않다. 미국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재 요인들이 봉합 상태에 좀 진입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 주는 이제 12월 파생 상품 만기일입니다. 지난달에 워낙 옵션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경계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과연 지난달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처럼 주식을 대규모로 내다 던지면서 수익을 확정시킬 외국인이 지금 현재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연말 그다음에 내년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작습니다만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더 높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전 깜빡했는데요. 네. 우리 김 차장이 항상 이제 발당기로 항상 대표주로 이제 관심주로 했던 거죠. 대표주장이 하나가 현대중공업 아닙니까? 네. 현대중공업이 어제 지난 금요일과 오늘 떨어지는데 오늘 또 굳이 따지자면 IFRS라서 부채비율이 급증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갖고 또 불안하거든요. 네. 현대중공업 의견 한번 그런 내용 좀 이슈 좀 해주세요.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이거요. 네, 쉽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IFRS라는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부분은 이 장부상의 가치가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지 네. 기업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네. 쉽게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조선주가 만약에 IFRS에 의해서 네.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면 네. 수주를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수주를? 예, 네. 그러니까요. 수주를 하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가 그렇죠. 예, 조선회사에게 해외에서 배를 수주하지 말라는 얘기는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가 없으시다면 분할 매수 구간으로 네. 보고 있는 것이 애널리스트들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요걸 잠깐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네, 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이 논란의 주요 내용은 IFRS 도입에 따라서 조선회사들의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일부 네. 기업은 자본 잠식 가능성까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감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회계 방식의 차이에서 나오는 건데요. IFRS의 회계 방식은 이 수주 금액은 자산의 증가로 표시가 되고 네. 환 해증을 위한 이 파생 상품 관련 부분은 부채로 표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많아지면 부채도 많이 평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환 해증을 하는 순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재무제표상의 왜곡 현상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이를 막기 위해서 현재 조선 회사들의 회계 처리 방식은 네. 확정계약 회계 처리 방식이라고 네. 확정계약 자산인 순수 자산과 통화선물안에 관련된 파생상품 부채를 서로 상계시키는 방식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약간 어려운데. 예, 뭐 좀 어려운데 서로 그냥 받을 건 받고 뺄 건 빼고 해서 차액만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를 이제 IFRS를 주관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다가 이제 받아들여 달라고 우리 조선사 내지는 우리 정부, 우리 정책 당국들은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결정이 됐는지, 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네. 아마도 제가 들리는 걸로 봐서는 결정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부각된 IFRS 관련 악재는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 있고요. 네. 다만 이렇게 좀 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네. 업황의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가 약간 이익 변동성이 좀 불확실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거든요. 네. 아직 2011년도 되지 않았는데, 네. 요런 3년 뒤에 그런 모습 때문에 주가가 다소 출렁거린다는 부분은, 네. 흔들기를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 부분 아니라 비조선 부분까지도 성장세가 유지가 되어 있는 전교 1등 현대중공업은, 네. 이 조선주로서 대안이 있는 유일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발당극의 전략은 유지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금융주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번에 제가 은행주를 여쭤봤을 때 은행주에도 긍정적 의견 주시면서 KB금융과 하나금융 얘기했는데요. 네. 은행주를 오늘 또 다른 분한테도 의견 들었고 증권이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 차장님께는 보험주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손해보험량 얘기하셨는데 또 은근히 또 속상한 게 삼성생명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삼성생명 이거 지금 또 오늘은 또 10만 원인데 97,000원, 98,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속상하신 분 많습니다. 보험주를 보실 때는요, 네.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부분은 지난 주말에도 역시 강조를 드렸고요. 네. 오늘도 역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장기적인 시각이 이제는 내년 정도면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뀌어야 될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올해는 이 보험주한테는 시장에서 가장 철저하게 소외받은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이 보험주의 3대 악재가 있었는데요.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장기보험의 성장성이 저하됐다는 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점, 이런 부분인데 네. 이 3대 악재가 모두 풀리는 시점이 보험주의 상승 시기이고요. 네. 지금 일단 가장 큰 악재였던 저금리 기조는 지난 7월달과 11월달에 각각 25bp씩 금리가 인상되면서 해소가 이미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생명보험은 아니지만 손해보험 쪽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이슈는 내초에 자동차보험 요율을 인상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악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해서 보험 내년에 각광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기업에 대한 주가 부진이 아닌 이 보험업종 전반적인 약세가 원인이다. 왜냐하면 보험업종의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요. 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삼성생명의 밸류에이션은 올해 예상실적 기준에서 PER이 약 11배 정도, ROE가 13%, PBR이 1.2배 수준으로서 상장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이런 고평가 논란은 현재 가격에서는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정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운이 좋아갖고 자동차 부품주를 지난 금요일날, 목요일날 사신 분은 오늘 벌었지만 오늘 딱 얘기 듣고 딱 사신 분은 별로 돈은 못 벌었을 거라고 저는 부품주 보거든요. 네. 자동차 부품주 갖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네. 저는 좀 이익을 좀 실현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식 격언에 있는 말인데요. 네. 일단 뉴스가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나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아침 대비 지금 약하거든요. 네네. 그만큼 매수세가 좀 약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유진투자증권 대방동주자매 김우신 차장이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